쉽게 행복해지는 사람. 언젠가 지하철역 화장실 문에서 보았던 글이 생각난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간단하고 명료했다. 화장실에서는 늘 철학적 사유를 만나는 것 같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행복하려면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미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행복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궁금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무엇일지 간절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책들, 마음에 관한 책들을 살펴보며 저자들이 권하는 방법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실천하고 체험해 봤다. 그렇게 오랜 고민들을 하나씩 들추며 풀리지 않던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당신과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고 배웠다. 하지만 어느 정신과 교수님의 말처럼 열심히 하라는 기준은 너무 모호해서 누구도 그 끝에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른다.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여러 입문서, 심리서의 저자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현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오히려 행복한 사람일수록 착각에 가까운 현실 인식을 하며 살아가고, 우울한 사람일수록 현실 인식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다.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농담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통찰이었던 것이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제정신으로 살면서 행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게 인생이라는 걸지도.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다. 나의 행복만 챙겨서는 의미 있는 삶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고 만다. 그 간극을 잘 메우며 살아가기 위해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행복하기 위해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장. 열심히만 사느라 행복을 잊은 나에게. 완벽한 하루가 아닌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완벽한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부모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모 역시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양육되었기에 당신들의 어릴 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정신적인 유산, 즉 자존감, 사랑, 이타심, 여유 같은 것들은 생애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떤 부모는 의도치 않게 아픈 마음을 물려주기도 한다. 콤플렉스, 불안, 분노, 좌절감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 들러붙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자아상이 굳어지게 된다.
어쩌면 삶이란 그렇게 쌓인 부정적 자기를 끊임없이 걷어내며 나아가는 과정일지 모른다. 물론 부정적인 면 일부를 걷어낸다고 한순간에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노력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이미 굳어진 나의 단면들이 180도로 달라질 수는 없대도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하루를 만들기에 당신의 노력은 충분할 테니까. 오늘 하루가 버겁게 느껴질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동시에 떠올렸으면 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다. 각자의 삶의 모양과 과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제보다 괜찮은 오늘을 지켜내고 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면 된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도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내면 된다. 잘 이기기 위해 잘 지는 법을 배우기. 평준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나는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불평등이나 심한 차별을 겪은 기억은 딱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계급차 비스름한 것을 인지한 건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였다. 입시 준비를 하기에는 가계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에 부모님께서 다소 무리를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역에 가던 길, 같은 학원 친구를 마주쳤다. 친구는 기사님을 대동한 차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다. 그 애와 나는 같은 제도 하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피부로 느꼈던 것 같다. 나에게는 다른 세계같이 보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다는 것도. 대학에 가니 그 격차는 더 벌어져서 내가 방학 동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족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재수강을 하며 녹초가 되어가는 동안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며 취업 단계를 밟아나갔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 어떤 이는 성공은 그저 운일 뿐이라며 낙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조차 자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복권을 한 장 산 사람과 1000장 산 사람의 평균 당첨 확률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시도를 늘려야 하는데 슬프게도 당첨에 실패했을 때 수반되는 비용 역시 자본이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건 비단 금수저, 은수저로 통용되는 경제적 자본뿐만이 아니다. 타고난 기질, 자라난 환경, 심지어 외모조차도 자본으로 치환되는 세상이다. 더 단단한 자존감과 회복 탄성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전과 실패에 쓸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의 총량 차이가 클 것이다. 결국 성공이 운이라는 말 역시 성공의 경제적, 심리적, 문화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잘 이기기 위해서는 잘 접어야 한다. 문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도전의 몫으로 사용하기에는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에 빠졌다고 해서 너무 오래 허둥대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없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자본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실패에 배분할지 숙고하고 영민하게 선택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이왕이면 지름길을 찾아가는 게 나을 테니까. 성공과 행복은 인생길 위에서 마주하는 갈림목마다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잘 틀 줄 아는 유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인지 모른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에 잘 빠지는 연습부터 시작할 것. 도망치지 말고 제대로 방황해보기. 인간관계에 너무 지쳐 절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절에 들어가려고 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도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인간관계를 피해 절에 들어가려던 그 사람처럼 나는 늘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해 직장을 옮겨 다녔다. 하지만 이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스트레스가 반복됐다. 열심히 살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어쩐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고민하지 않고 현재로부터 도망만 다녔기 때문이다.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고 했다. 방황하며 성장하는 삶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방황이 너무 오래 반복된다면 혹시 방향키를 현실 도피로 설정하고 도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여기가 싫어서 떠나는 것과 진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당신의 삶이 도피가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방황을 멈추면 성장도 끝난다. 질투심을 덕심으로 바꾸기. 질투의 묘한 점은 넘사벽으로 차이가 날 때보다는 고만고만하게 느껴지는 대상을 볼 때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워런 버핏의 재산이나 BTS의 인기를 시기하기보다는 잘 나가는 직장 동료나 동창의 소식을 들었을 때 더 불안해한다.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의 성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째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감정은 건강한 경쟁심이 아닌 나를 갉아먹는 질투심이다. 얼마 전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자신을 배 아픈 가수라고 소개하는 참가자에게 눈길이 갔다.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가수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평소 오디션 프로그램을 잘 보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재능이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자 심사위원석에 있던 작가 김이나 씨가 이렇게 말했다. 질투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알고 나면 그때부턴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동경과 선망이 된다고. 오디션 과정에서 자신의 질투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열정으로 승화시킨 그는 결국 최종 우승을 거머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을 보자 그간 이루지 못한 도전이 남긴 내 마음속 상흔이 함께 치유되는 것만 같았다. 비슷한 감정에서 시작하지만 질투와 동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렇기에 부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나를 파괴할 수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부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더 성장하고 싶고
싶고 나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만 생겨난다. 그러니 성숙하게 다루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러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부러움의 대상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외면하지 않을 것. 그러고 나서 부러움 너머에 숨어 있는 나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부러움의 대상과 나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것과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가 이룬 성취와 노력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타인의 성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덕질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는 행복이라고 한다. 나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는 대상을 전부 덕질의 대상으로 바꿔라. 그럴 수 있다면 질투는 우리에게 열등감 대신 무한한 기쁨과 행복감을 돌려줄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지를 걱정하지는 마라. 다만 가능한 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라. 다른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어도 나의 노력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든.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우기. 한 심리학자가 행복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대답으로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꼽았다. 이는 인생에서 고통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는 뜻이리라. 단지 형태만 바뀔 뿐 갖가지 문제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삶이다. 사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고통을 회피하기만 하거나 없는 척 부정할 때 일어난다. 문제를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은 더 큰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전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미래를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기 마련이다. 불안을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잘 다루기만 한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적당히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배운 셈이라고 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작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만약 우리의 인생길이 민문이 길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자갈길도 있어서 재밌는 거 아닐까? 물론 미래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 설레지만 불안한 일이기도 하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생의 답은 정해진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니까.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영화 평론가 이동진.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대신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